강원도에서 25년째 살고 있는 도민 리포터 이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아, 강원도 너무 좋죠. 예, 보이시죠? 자연 좋죠, 물 좋죠, 공기 좋죠, 사람 좋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뉴스를 보니까 뭐 젊은 인구도 많이 줄고 있다고 하고 또 지역 경제도 조금 좀 침체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이거 뭐야? 갑자기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 키우는 대학? 줄여서 강원 라이즈라고 합니다. 강원 라이즈요? 강원 라이즈가 뭔데요? 라이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이곳은 강원 라이즈 센터입니다. 강원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강원 라이즈 사업은 사실은 위기의 주체가 둘이 있어요. 지역은 지역 소멸이 위기가 있고요. 대학은 존폐 위기가 있는데 지역 혁신의 중심에 대학을 두고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면 주체가 지방정부랑 대학이겠네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방 정부는 대학에서 해줘야 될 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즈 센터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은 사실 가장 좋은 교육기관이고 가장 좋은 R&D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활용해서 도내 기업을 키우고 또 그럼 도내 기업이 크면 당연히 일자리가 생기죠. 네. 그러면 대학에서 키운 그 인재들을 도내 기업에 취업시키고 또 그중에는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업 수가 늘어나고 또 창업한 기업이 잘 되면 거기에 또 일자리가 생기고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하려다 보니까 그 핵심에 대학이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강원 도내 대학에서 어떻게 라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강원 라이즈 출발! 춘천시 공주로에 위치한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도 초등교원 양성의 요람인 이곳에서는 방학을 맞아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자자, 이 빨간 봉지 뜯어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친구라고 그랬죠? 국악을 가지고 창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국악 악기 소리를 직접 집어넣고 그것들을 이제 불로 코딩화 시켜서 코딩해서 창작을 하는 과정입니다. 강원 라이즈의 일환으로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융합 영재성 교육. 이 교실에서는 국악 창작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국악기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질 않고 웬 전선만 가득하죠. 평소 교육 현장에서 접하기 힘든 국악기를 대신해 간단한 과학 원리를 이용한 디지털 악기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라 하나씩 조립하다 보니 어느새 피아노 모양의 디지털 악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잘했어요.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구리선을 통해 전기가 이동하여 입력된 소리가 나는 원리인데요. 소리는 블록 코딩으로 손쉽게 다른 악기로도 바꿀 수 있답니다. 실제 교과서에 편종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학생들이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 소리를 들으면서 가락은 학생들이 만들고 그 반주를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그런 과정까지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음악적인 능력은 물론 에듀테크의 활용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컴퓨팅 사고까지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도 강원 라이즈가 한창인데요. 이곳에서는 양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세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터키를 설명할 건데 그냥 터키만 말고 문화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다른 문화들의 어떤 점들이 있는지 어떻게 한국 문화랑 다르는지 그리고 그 문화를 배우면서 어떻게 잘 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이곳은 중세시대 후기에 오스만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번성하였던 나라입니다. 튀르키예의 유명한 장군과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과 술탄을 비교하며 설명하니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들 엄청 많거든요. 터키에서 술탄들 엄청 많아요. 언제 봐도 신기한 튀르키예 아이스크림 아저씨. 쫀득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지만 아이들은 손동작이 더 흥미롭습니다. 너무 재미있죠? 한국에서 파는 케밥의 맛에 실망한 셰이마 선생님이 이번에는 진짜 맛있는 튀르키예 음식을 소개해 줍니다.
이거 이렇게 모르고 먹을 수 있거든요. 양국은 학생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 못지않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고 또 단지 이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양구군 방산면으로 향해 봅니다. 양구 시내에서 차를 타고 20분 정도 북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는 양구 백토마을. 백자를 굽는 가마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양구 방산에 있는 양구 백토마을이라고 하고요. 이곳에는 가마가 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가마 2개를 지난주에 불을 뗐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거기 가마에 넣었던 도자기들을 꺼내는 날입니다. 백토마을에 있는 장작가마. 가스가마나 전기가마처럼 요즘엔 편리한 가마도 많이 있지만 이곳에선 아직도 진흙으로 빚어 만든 장작가마를 사용합니다. 오늘 잘 구워진 자기를 꺼낼 곳은 무 모양의 망댕이로 천장을 만든 망댕이 가마입니다. 하루 종일 장작불로 굽고 며칠을 식힌 뒤 드디어 오늘 자기가 빛을 보는 날입니다. 잘 구워졌을까요?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가마를 열어보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도자 작가입니다. 대학원 때도 이제 가마 체험하러 한 번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몇 번씩 올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양구 백자박물관을 알게 됐고 이제 여기서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여기다 자연이 있고 도자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여기다 싶어서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입주 작가로 선정되면 숙식이 가능한 멋진 작업실을 제공받습니다. 여기는 주로 밥을 먹는 공간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작업을 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레를 차는 곳인데 물레도 이제 본인이 어디서 차고 싶은지 장소를 바꿀 수 있어요. 무겁지만. 2층이 침실이에요. 이제 책상이랑 침대 이렇게 있고 올인원 공간이다 보니까 그 작업을 12시, 2시, 3시까지 해도 그냥 바로 위에 올라가서 잘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바쁜 한국 사회가 너무 가만히 두질 않는 너무나도 이 빠름 속에서 시간이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의 작업할 1년 이상도 못하게 되는 거죠. 벌써 지금 영감이 양구에 와서 엄청 많은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막 행복해요. 백토마을에 위치한 또 다른 작업실. 이곳에는 고향인 양구를 찾아 50년 만에 돌아온 또 다른 입주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서 한 50년 살다 왔고요. 그리고 주로 핀칭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하나씩 꼬집어 작품을 만드는 김영미 작가. 양구 백토마을의 작업실은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편안함을 준다고 하네요. 겨울에는 눈이 오면 진짜 너무 예뻐요. 완전히 옛날 옛분들이 그리던 수채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멋있고요. 저는 진짜 좋아요, 여기가. 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죠. 양구 백토마을의 입주 작가에게는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방식의 장작가마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벽돌을 제거하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양구 백자. 1200도가 넘는 고온을 이겨내고 뽀얀 빛깔의 아름다운 백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파손된 게 많이 없네요. 터진 게. 네, 대부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 장작가마가 뗐을 때 완벽히 나온 게 한 20-30% 정도 돼야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장작으로 한 거 치고 되게 잘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야 양구백자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사실 양구군 방산면은 예로부터 유서 깊은 백자 생산지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왕실에서 자기를 제작하던 주 원료가 이제 양구백토였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고려 말부터 1970년대까지 약 600년 동안 백자가 생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양구백토는 어쨌든 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문화이고, 또 그 백토로 만들어진 백자 또한 양구의 큰 문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낫게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백토가 많이 묻혀 있었던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이곳에 있던 여러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양구 방산이 수세기 동안 중요한 백자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구의 백자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백자 문화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제1회 백자 문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에서 주최한 이 포럼에는 지역 주민은 물론 관공서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대가 반 이상이 지금 해체가 되면서 지금 거의 군장병들이 주로 경제 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찾아오시는 분들도 줄어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강원 라이즈. 춘천교육대학교는 양구 백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춘천교대가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그 양구 백자 산업을 고도화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자리, 그리고 또 군 관계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어떻게 양구군이 같이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자리로 삼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계가 1392년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왕의 자리에 오르기 1년 전인 1391년에 양구에서 양구백토를 이용해서 저런 자기를 빚습니다. 그리고 저 자기에 왕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빌어놓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얼출봉에 묻어두고 1년 후에 왕이 돼요. 근데 저 묻어두었던 백자를 1932년 일제강점기 때 강원도청에서 금강산에 방화선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저 백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물제 1925호로 지정된 이성계 발원사리구에는 당시 사리구를 제작한 양구 방산의 사기장 심룡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은 굉장히 다양한 그 자원과 그리고 유력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포지셔닝하는, 자랑할 만한 브랜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양구 백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백자 문화 축제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양구를 찾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양구군의 브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축제 체험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백자가 갖고 있는 산업적인 특성도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이 굿즈로까지 이어져서 조금 더 전반적인 백자 산업 자체를 이끌어내는 매개체로서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예가들이 이 양구군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모이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모이고 그리고 인구를 늘리는 이러한 형태의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2006년에 개관한 양구 백자 박물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제법 이름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도자 작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하고 진행하는 이제 라이즈 사업의 이제 일환인데요. 저희 전시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진행될 그 라이즈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초석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국 100명의 도자 작가가 양구군 방산면에 모여 함께 전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자의 고장인 양구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100명의 작가가 전국에 알려지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시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품, 그다음 이 사람들이 또 여기 참여해서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이 이 지역과 함께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라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앞으로 그 지자체에 좀 필요한 그런 기획, 연구, 사업들을 우리 대학의 역량으로 열심히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지방정부와 대학이 손을 맞잡고 강원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강원 라이즈가 더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양양 평생학습관을 찾았습니다. 건물 안에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마치 스트레칭 같기도 한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는 그 양양군 평생학습관 그리고 한림대학교, 경동대학교에서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필라테스 수업이라니 어쩌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양양군 특성을 고려해서 노령화 인구에 어떻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산업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은 또 필라테스 쪽으로 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지려 노력하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나이를 먹자는 액티브 에이징을 모티프로 양양 주민들의 특성에 맞춰 특별히 고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필라테스라는 운동 자체가 좀 코어, 그다음에 속근육을 많이 쓰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니어 분들한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80대 진짜 어르신들까지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몸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필라테스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주민들에게 경동대학교의 라이즈 사업은 안성맞춤이었는데요. 후 호흡하시면서 오른손을 뻗어서 상체, 흉추를 회전. 사실은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더 중요해지는데 건강 관리하고 또 이렇게 신체 이런 체력 증진하고 이러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거운 걸 이렇게 들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이 필라테스는 그런 거 없이도 근력 강화도 할 수 있고 또 요즘 이제 겨울철이라 날씨도 춥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뛰고 뭐 이러는 것도 관절에 더 무리가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그런 실내에서 이렇게 뭐 유연하게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이 이제 숨을 안 쉬던 그 구석구석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80, 90세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서 이게 마을에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기구를 사용하면서 운동하는 것도 필라테스도 다 처음일 텐데 제법 어려운 동작도 곧잘 따라하시네요. 힘들지 않고 이거보다 더 잘했었어요, 솔직히. 뭐 이렇게 돌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허리 꺾고 이렇게 하는 거 잘했었거든요. 이젠 안 돼요. 나이 젊었을 때는 막 멋모르고 아무거나 막 강렬하게 익사이팅하게 막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아주 부드러우면서 깊숙이 동작들이 여기저기 근육을 다 터치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좋다. 이 나이 때 하기에 딱 좋다. 젊은 사람보다 지금 이 나이 때 또래들이 하기에 딱 좋은 운동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필라테스를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또 더 자세도 바르고 멋있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필라테스를 하면 그것이 더 안 좋아질까 봐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몸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세수하기가 약간 불편했는데 필라테스를 하면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수업에 임한다는 어르신들. 어르신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어려워하실 것 같고 이해도가 조금 더
젊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해도도 빠르시고 열정도 좋으셔가지고 운동할 때 되게 열심히 잘 하세요. 네, 잘 따라오세요. 시간이 2시간 반 수업이거든요. 근데 지칠만도 하신데 어르신들 이제 시니어 반 분들은 20대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나중에는 더 지치지 않고 같이 막 으쌰으쌰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범 수업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라 한 달에 4번만 진행하고 있어 수업을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데요. 많이 아쉬워요.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무조건 저는 참여를 하죠. 다른 거 다 제끼고. 한 500% 정도 있습니다. 한 10회쯤? 예. 뭐, 가능하다면 한 20회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앞으로 더 늘리실 계획이 있으시겠죠? 성인반, 중년층, 장년층, 시니어반 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계셔서 요 만족 조사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가지고 차년도에 조금 더 질 높게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강릉 영동대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닌 온통 눈으로 가득한 눈밭으로 왔는데요. 가만 보니 태백의 대표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 현장인 것 같은데 왜 이곳으로 온 걸까요? 오늘은 태백시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실천형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또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태백시에 녹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들은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 부분들, 저희가 지역의 돌봄이란 보건, 그리고 시니어 분들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 앞에 서면 카메라가 사람의 몸을 인식하는데요. 인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분석을 통해 현재 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릎에 굴곡 변형이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럼 원래 기준이 되는 몸이 0도라고 치면 현재는 13도 정도 무릎이 굴곡이 있어요. 디지털 리빙랩 실증존에서는 이 체형 분석 장비를 통한 시니어 분들과 장애인들의 지금의 현재 체형과 그리고 추후 미래의 체형 분석을 저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백시 보건 헬스케어 부분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계는 라테 프린터기입니다.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면 그 모양 그대로 커피 위에 프린트돼 나오는데요. 어때요? 그림이랑 똑같지 않나요? 라테 프린터기를 저희가 사용하는 목적은 기존 커피도 커피지만은 태백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료를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따른 또 태백의 여러 가지 풍경이라든지 자신의 소중한 기억들을 담을 수 있는 프린트를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백이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릉 영동대학교에선 태백시와 함께 협업해 라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태백에는 지금 대학이 없습니다. 태백에 있는 문제나 이런 거를 대학하고 같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지금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태백시에서는 방향을 설정해주고 또 강릉 영동대학교에서는 교육과 실행으로 우리 이 라이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이러한 사업이 성공을 하면 지역의 정치 여건 강화라던가 좀 더 확대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릉 영동대학교가 라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대학교들은 이제 지역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거에 전공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을 떠나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정착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태백시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강원 도립대학교입니다.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대학의 특성화를 해양 레저, 호텔 관광, 오션 뉴딜을 지역 특화 분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이 만들어진 레시피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가 될 것입니다. 컨설팅을 위해 속초 중앙시장을 찾았는데요. 저 멀리 전문가의 포스를 뿜어내며 다가오는 이분이 바로 컨설팅을 도와줄 전문가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에서 하는 F&B 브랜드 부스트라고 하는 사업에서 선정된 그 컨설팅 대상 업장에 가고 있습니다. 외관이 화려한 요 일식당이 오늘 컨설팅을 받을 식당입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나는 제철 재료들을 요리화해서 덮밥류를 하면서 식사를 만들고 있고요. 지역에서 나는 성게를 가공을 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시는 손님들께서 저희 음식을 먹어보시고 저희 김소스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김소스는 지역에서 나는 청어를 저희가 엔초비를 만들어 뒀다가 김이랑 지역에서 나는 생들기름 가지고 만든 소스예요. 그래서 남은 저희 밥에 비벼서 손님들이 마지막까지 밥을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요 김소스입니다. 맛이야 자신 있지만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으려니 두근두근한데요. 대표님 혹시 청어 엔초비만 따로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김소스의 주요 재료인 청어 안초비. 전문가는 왜 이 청어 안초비를 따로 달라고 그랬을까요? 제품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엔초비가 주인공이 되는 제품이 훨씬 B2B 상품으로는 매력도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제품이 엔초비 혼자서 제품화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엔초비만 따로 마셔봤습니다. 김소스, 과연 제품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살면서 처음 먹어본 맛인데요. 청어로 사실 엔초비를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김과 청어 엔초비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조합이라 방송이 나가고 나면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곧 제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꿈으로만 꾸던 것을 라이즈 사업을 통해 이뤄볼 수 있겠죠? 청어를 가지고 사실 엔초비를 만드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그 청어로 엔초비를 장기 보관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기술이 일단 조금 보호가 돼야 되는 IP인 것 같고, 라이즈 사업단이 그런 것들을 조금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거든요. 라이즈 사업 덕분에 전문가를 만나서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가게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또 잘 알게 돼서 법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 잘 설명해 주셨고, 저희가 매장에서 쓰는 그런 레시피가 일반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잘 이제 찝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도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공정들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업성 측면에서는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신다면 훨씬 효율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야 이번 사업으로 바라던 상품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원도립대학교는 어떤 이득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까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동안에 대학이 지원해주는 그런 그 재정 지원 사업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재정 지원 사업이 이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가니까 소상공인들은 강원도립대학이 이런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 안에 교수님의 어떤 역량도 최고고 교육 환경도 진짜 최고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교육 과정도 굉장히 최고니까 근데 그것을 통하게 되면 대학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높은 브랜드 가치도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은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희망을 키웠습니다. 강원 도립대사는 라이즈 사업의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제품을 만든다면 그 제품으로 국내 유통도 좋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주민, 지역, 그리고 대학교까지 모두 함께 성장하며 상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라이즈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라이즈 사업이 담벼락 없는 캠퍼스의 시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2년, 3년, 4년 통해서 대학과 기초지자체와 시민들이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교육을 떠나서 학생들이 지역의 니즈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역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라이즈 사업을 발판 삼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며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시 단위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원주. 하지만 아직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재학생들이 줄고 있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은 저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공채를 판로 개척 등 모든 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라이즈가 바로 우리가 해왔던 일을 통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학과 함께 기업이 같이 상생하고자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원주. 이 시점에 라이즈가 원주와 강원도의 산업지형 전반을 바꿀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찾아가 봅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강원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구심축 한라대학교입니다. 네, 한라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민영재 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계자동차공학과,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그리고 파생학과로는 전기전자공학과, IT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강원도 미래차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한라대학교. 지난해엔 강원 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하고 원주시 행성군에서 최근에 한 2,5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12개 센터를 모빌리티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하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융합대학 안에 있는 학과들은 물론이고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긴 겁니다. 이들이 연구를 통해 유기적으로 소통해왔고 라이즈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가 저희 대학의 특성화 분야이기도 하고 이제 강원도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력 양성인과 R&D, 평생교육,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지원들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술을 보유한 지금 이들에게 라이즈가 왜 필요할까요? 라이즈라는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학과 함께 그 지역의 정주를 돕고자 하고 지역의 발전을 상생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사업들과는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 대학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차 관련 분야 스펙트럼이 무한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지역도 그에 걸맞는 기반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이걸 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동차에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철도에 대한 모빌리티,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로봇들 포함한 그런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는 원주시와의 협약으로 시작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인 골리를 통해서 조금씩 검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순찰을 위해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역민들 가까이에 이미 미래차 로봇 기술이 있었습니다. 라이즈 사업에서는 R&D를 대학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사업화하는 부분들을 산업체에 연계하고 하는 부분들이 대학들의 역할들이 강원도에서는 조금 더 확대가 돼야지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자동차 부품업계 굴지 회사도 원주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산업과학과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라이즈를 통해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역 정주하는 부분들, 그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문화생활에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모빌리티라는 특성화를 강조해서 취업 연계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 그리고 산업이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이 여기 또 있는데요. 누적 수출액 7억 달러, 70여 개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한 기업이 원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그 길엔 대학이 함께 왔습니다. 부장님과 부서장님도 저희 자랑스러운 동문이고요. 특히 부소장은 회사에서 특별하게 또 인력 양성을 위해서 더 공부를 하라고 해서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강사 인재입니다. 원주시는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는데요. 덕분에 관련된 기업들이 원주에 왔고 기술 개발이 시급한 기업들은 우리 지역의 대학과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에서 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관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소에서 전장 파트와 인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운모 부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 쪽에서 이런 의료기기 기반이 되는 의공학과를 지금 잘 키워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그 의공학과에서 그 수업을 받으면서 이런 의료기기 직종에 대한 공부를 배우게 되었고요. 흥업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이런 작은 창업센터를 통해서 의공학과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밤을 새가면서 의료기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소프트웨어,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대학. 그동안 의료 분야를 넘어 미래 산업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소멸의 답도 함께 찾았을까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지역에 있는 기업을 좀 경험해보고 조금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런 인식들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그 대학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 않았고 교수님과 저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공채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업들과 연계해서 채용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저는 지역 인재들이 충분히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들은 지역 기업의 가치를 발견해 성장시키고 지역은 인재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때마침 강원도의 대학에 라이즈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경험하게 해서 지역에 뿌리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데 라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또 시점에 맨 마지막 단계 조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열매를 쌀 수 있는 큰 일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역과 대학, 기업이 묵묵히 걸어온 길에 날개를 달아주는 라이즈. 바이오 헬스라는 분야가
원주의 미래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에 꽤 오랫동안 살면서 했던 생각이 지역적인 특색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관광도시인 강릉이나 뭐 바이오 호반의 도시인 춘천에 비해서도 원주는 뭐 관광적인 역량도 좀 밋밋하고 한 20년 전부터 원주가 의료 건강 도시로 계속 알려지고 있는데 원주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쭉 이어나가시면 원주가 더 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성장해가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축, 기업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이제 막 스타트업에 뛰어든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지니어링 대표 서창환이라고 합니다. 상시대의 라이즈 프로젝트 창업입니다. 상시대 창업보육센터는 원주 시민부터 교수진, 재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했는데요. 상시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서창환 대표도 그중 한 명. 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꿈에 도전한 지 1년째입니다. 터널에서 발생하는 화이트홀 및 블랙홀 현상이라고요. 터널 들어가고 나올 때 순간적으로 어두워지고 밝아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터널 입출구부에 타양막 같은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운전자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잘 적응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시설물 패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대상 5개와 우수상 4개인데요. 강원도 AI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이력이 있고요.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어떠한 미래를 만들까 그 가능성을 미리 걸어간 주인공도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최중대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AI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상지대학교를 졸업한 뒤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회사를 설립했던 최종대 대표. 센터에서 독립해 꾸준하게 회사를 확장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수의 국가 R&D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핵심 기술을 고도해왔습니다. 국내 인증 획득과 다양한 POC 실증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았고 올해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 참가하여 건설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무대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원주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지역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상지대학교 건설과에서 학부와 석사, 박사를 공부하며 건설 현장에서 인력 위주의 점검 방식이 많은 인명 피해와 점검 결과에 대한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시대 창업보육센터는 사무실 임대부터 인사, 회계, 재무관리까지 전반을 지원합니다. 창업자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제가 상지대학교 지금 재학 중에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많은 재학생들이 줄고 있고 또 교수님들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러한 지역 소멸로 인해서 제가 강원도에서 창업한 만큼 많은 인력들을 창출을 하고요. 또 AI와 또 각종 신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유능한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라이즈를 통해서 로컬 창업 그리고 스타트업 허브로의 대학을 바라보고 있다는데요. 강원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 많아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봐서 강원도에 오게 됐고요. 네, 라이즈 사업단에서 저희는 이제 창업 지원 관련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 있는 또 토목과 교수님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산학연과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의 이제 풀지보다는 그런 토목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가 좀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상지대학교 라이즈 사업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 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부단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 그리고 많은 실패를 감수해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이즈 사업이 초기 창업자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가속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타트업 회사들의 대표가 사업 초기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해준다면 많은 창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더욱더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꿈의 무대, 시작은 우리 지역 대학이 될 겁니다. 또 상지대학교 라이즈 사업단과 산학연과 같이 협업을 해서 또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초기 창업자들이 또 잘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많이 응원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서도 성장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불확실성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상지대 라이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이 바로 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기술 기반으로 도전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성장하는 모델이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의 대학들이 하나씩 쌓아온 것들이 라이즈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시간입니다. 서로를 끌어올리는 협업이 라이즈로서 더욱더 빛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강원 라이즈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학은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고 지역은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강원 라이즈,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라이즈로 강원 도민의 삶도 라이즈 한번 가자!